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지구촌 여행자의 자연주의 주택,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합니다. 화장실 가기 두려우신가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변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색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스트 이가은 씨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매년 6월이 되면 사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요. 매년 6월이 되면 짠하고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네. 뉴스에서도 이제 막 인파 몰린 거 찍고 막 이랬던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떨까 했는데 역시 전국 해수욕장 부분적인 개장을 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송정 해수욕장 경우 안전 개장을 조건으로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도 함께 배포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해수욕장에 가시면 방문 기록을 꼭 남기셔야 되고요. 물놀이를 할 때 제외하고는 마스크 역시 착용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파라솔 간격도 2m 정도로 이제 항상 넓혀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뭐 해변에서는 침을 뱉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자 해수욕장에서 노는 게 참 네. 그걸 지키기가 사실 뭐 거의 비말 천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쉽진 않을 쉽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마스크 쓰고 수영복 입은 모습 좀 지금 생각하면 어색한데 또 그때 되면은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대형 해수욕장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들 이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름 휴가 세우실 때 꼼꼼하게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수욕장 가기 원하시는 분들 갈 만한 날씨가 이어질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새벽 사이에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양은 적진 않은데요. 일시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한꺼번에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괴산이 14도, 증평과 충주 15도, 청주는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고요. 일부 지역은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상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가 덜 마른 상태에서 음식을 집어먹진 않으신가요? 아주 적은 양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소량이라도 코나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살균 효과도 소독제가 마른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손 소독제를 발랐다면 완전히 마른 후에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살고 싶은 아름다운 집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아주 독특한 훌쩍 여행 떠나기 좋았던 여행자가 지은 자연주의 주택을 좀 만나봤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얘기가 이제 펼쳐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향유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이한수 선생님 댁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집을 그냥 혼자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그걸 공유하고 계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공간으로 안내를 할지 좀 기대가 돼요. 네, 지난주에는 서재를 중심으로 한 1층 공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오늘은 2층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2층은 1층과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이 펜션! 지난주 마이맨션이 찾아간 곳은 자연의 싱그러움을 닮은 집, 자연주의 주택을 소개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오십시오. 여행자의 하룻밤 작가 이한수 씨입니다.
온통 연두빛 나뭇잎에 둘러싸여 있는 집.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자연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냥 식물 덩어리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자연과 하나인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마치 숲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재, 침실, 공용 공간 그 어디에서든지 자연을 눈으로 담고 또 창가에 앉아 책을 보며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그 어떤 공간보다 중요한 곳은 다름 아닌 서재. 책과 사람, 대화가 있는 곳이랍니다. 한 90여 개국에서 이렇게 오셨고 얼추 4만여 명. 와인에서 때로와라고 그러는데 풍토. 그들이 그 바람을 묻혀와요. 저도 여전히 여행 중인 거죠. 여기서. 미술관, 박물관, 작업실 같은 문화예술 공간이 많은 파주시 해일이 마을. 그 가운데 지난주 이한수 작가의 자연주의 주택 1층을 구경했는데요. 이번에는 2층으로 가볼게요. 스키플로어 구조의 2층 공간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우와, 올라가는 길에 이 라임색 벽이 되게 상큼해서 기분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자연이 이제 이쪽으로 내부로 옮겨온 것 같은 느낌. 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 집에서 제일 큰 방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좀 그 스페이스를 여유를 좀 뒀어요. 좀 여유 있게 위에 천창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해, 별, 달, 기러기 뭐 오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여기 2층이지만 마치 1층에 흙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의 창을 이렇게 자연과 마주할 수 있어요. 2층에선 평상 위에 올라앉아 자연을 바라보는 느낌이 듭니다. 집 뒤에 산이 있어 창문을 열면 산바람이 살랑살랑 마음을 개운하게 해주고요.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을 위한 주방과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 집 어디에 있어도 초록초록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의 다른 공간으로 가볼까요? 2층에도 침실과 함께 공용 공간이 있는데요. 와, 멋있다. 제가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바위산인데 그 장엄한 아침의 모습이고요. 거기 산이라면 여기는 호수? 우와. 호수. 나가서 구경해볼래요. 그래요. 강화유리 바닥에 물고기가 놓였네요. 우와. 하늘이 비치는. 이렇게 막 손 이렇게 담가봐요. 발코니 공간조차도 허투루 두지 않고 창의력과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었네요. 아마도 이런 점들에 반해 예술가와 여행자들이 찾는 거겠죠? 특히나 이 공간이 아무래도 이런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예술적인 영감이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공간 같기도 한데 실제로 많은 뭐 손님분들이 여기서 그런 예술 활동도 하고 하세요? 그러면 그 전업 작가들이 와서 많이 작업을 하죠. 뭐 그 예전에 모래시계 송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또 나카무라 카즈미씨 같이 일본의 이제 유명한 현대 작가가 와서 여기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기라성 같은 대가가 이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작품 구상을 하기도 하지만
이한수 작가는 신진 작가들에게도 전시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응원과 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삶의 변화, 동기 유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담아가는 거죠. 본인과 예술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 공간에 와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고 네. 뭔가 창작 활동을 하면 저도 예술가가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자기가 거기에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글로 쓰면 에세이스트고 시로 쓰면 그 시인이고 그걸 드로잉하면 페인터 화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손님들은 굉장히 존중받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2층에는 침실 3개, 공용 공간 한 곳이 있는데요. 먼저 침실로 가볼까요? 방마다 콘셉트가 다르긴 하지만 빼놓지 않고 갖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깔끔한 욕실, 그리고 장르별로 갖춘 책과 뭔가를 정리하고 적을 수 있는 책상입니다. 물론 일부러 없앤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신문과 텔레비전. 이건 이한수 작가가 헤이리 마을에 왔을 때부터 갖게 된 언플러그 습관 영향인데요. 그래야 책과 친해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오랜 생각과 철학이 스며든 집. 다시 정원으로 나가볼까요? 숲속에 온 것 같은 정원. 산책하기 딱 좋은데요. 누가 돌보지 않은 듯 무심하게 자란 듯한 풀과 나무들이 빼곡한데 그 모습이 밉지 않습니다. 저는 게으른 정원사로서 단지 방치해서 지켜보기만 한다. 어떤 해는 질경이가 이기고 어떤 해는 토끼풀이 이기고 자기들끼리의 질서에 의해서 만화방창할 수 있도록 방관자의 역할,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정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게으른 정원사라면서 갑자기 청소하시네요. 귀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수박님. 아이고, 허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 아이고, 들어갑시다. 들어가요? 네. 이 집을 찾는 손님인 것 마냥 반갑게 맞은 분은 이한수 작가의 아내 강민지 씨입니다. 부부의 초상화가 나란히 있어 늘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를 모처럼 만난 분위기 같죠? 어째서일까요? 그렇죠. 정신적인 어떤 그 태도. 선생님, 네. 이 게스트하우스에 네. 4만여 명의 손님들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4만여 명의 손님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귀한 손님이 방문하셨어요. 정말 서울에 뚝 떨어져 살아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불쑥 나타날지는 몰랐어요. 정말 앞으로는 귀하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불쑥 나타난 우리 가장 귀한 강민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자 마음으로 이제 오셨잖아요. 네. 쾌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수박님 얼굴 보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럼 처음부터 뭐 아예 따로 거주하신 건 아니고 처음엔 여기 사셨다가 거주를 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이게 직장이 일단 서울에 있으니까 출퇴근을 계속 매일매일 출퇴근하다가 파주에서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지금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점점 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모시기가 힘들어요. 저도 선생님의 그런 뭔가 시간, 그렇죠. 공간을 예, 만들어가고 예, 계시는 예. 거예요? 네. 100여 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아내에게 그는 요즘 혼자의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놓고 아이를 양육하고 하는 일은 같이 부부가 같이 해도 힘겨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같이 하고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도록 서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사는 일은 서로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배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8년 연애 끝에 3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한 부부. 얘가 지금 우리 가족 히스토리를 정리하느라고 지금 뭐 사진 스캔하고 상기시켜줘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줄이 줄이게 영대도 있고. 한 6시, 5시, 예, 6시 가서 바로 4kg가 넘는다고 이인숙 산부인과에서 예. 제왕절개를 하자고. 어쩌면 제 기억 속에 사라졌던 혹은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내가 하다가도 정말 뭉클뭉클해요. 제2차하고의 연애 시절, 첫 아이가 탄생했을 때의 그 벅찬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30년 넘어 흘러니까 이제 희미해졌는데 그걸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소중해지는 거죠.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는 이한수 작가. 그걸 손님들도 알고 느끼기에 그 고마움을 글로 남겼는데요. 같은 공간에 머물렀음에도 마음의 울림은 모두 다르더라고요. 유혜정 리포터도 마음을 가다듬고 글을 남겨보는데요. 이 집을 처음 찾을 때와는 다른 뭔가 홀가분한 표정이 감돕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욕심만 앞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오늘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갑니다. 2020년 여름의 길목에서 마이메이션 해정 드림. 지구촌 여행자의 자연주의 주택 2부. 다시 정리해볼까요? 창의력과 영감을 주는 발코니. 텔레비전 없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침실. 여행자인 주인장이 앉아서 세계 여행을 하는 집.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왔는데요. 오늘은 집 구경이 아니라 네. 그냥 뭔가 내 삶도 돌아보게 되고 힐링도 되고 답답한 마음도 좀 풀어내는 그런 좀 시간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싶으신지 바람이 듣고 싶어요. 저는 여기 집은 그냥 항구라고 생각해요. 항구는 그 항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또 바깥에 큰 파도가 일었을 때 피항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항구의 삶을 15년 준비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는 항해를 떠나야지 그게 진짜 또 다른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처가 이제 원래 은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은퇴를 하면 원하는 대로 저희 처하고 같이 바람 부는 대로 어떤 섬에다 들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세 번째 작품은 선생님이 표류기로 제가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방랑 여행자에서 돌아와 지은 자연주의 주택. 집이라기보다 행복을 탐구하는 학교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쭉 우리 모두의 행복 아지트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게로 다가가는 느린 시간이 흐르는 곳 마일 맨션. 네, 네. 이한수 작가의 집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정말 힐링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평소에 제가 막 굉장히 방방 뜨고 막 흙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뭔가 사색하게 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저는 이 이한수 선생님 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부부도 아주 멋지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혜정 씨가 향유의 개념이라는 표현을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는데 또 끝에도 작가님이 또 항구라는 그 맞아요. 설명해 주시니까 야 진짜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요, 이 집을 경제적인 자산이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릴 수 있는 집, 또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 마음의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그 덕분에 이 마이맨션이 더 개성 있고 또 다양한 집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현수 작가가 보니까 집을 짓고 15년 동안 앉아서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재미네, 진짜. 예. 근데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여행을 또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또 특별 게스트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우리 아내분이신데 지금은 따로 떨어져 살지만 아내분에게 혼자 이제 행복을 좀 드리고 올해 아내분이 은퇴를 하시면 그때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때는 아내분에게 100% 맞추는 아내를 위한 여행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더 멋진 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집도 집이지만 저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집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정말 구경 잘했고요. 다음 네. 집도 기대가 됩니다. 자,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비 예고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책과 함께 머문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 네. 무엇일까요?입니다. 아래 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북스테이, 2번 홈스테이, 3번 템플스테이, 4번 팜스테이까지. 네. 네, 여기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뭐 영어로 다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책이 책이니까요. 뭔지, 머문다가 네. 뭔지. 정답 그냥 바로 쉽게 고르실 수 있겠죠?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만의 힐링 공간. 아, 이곳만 가면 예. 화가 좀 누그러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 수 있으세요? 화장실? 저랑 똑같네요. 화장실 보통 얼마나 육아하시는 좋아요? 분들이 화장실 좋아해요. 거기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혼자 있을 수 있거든요. 남편들도. 예. 맞아요. 자, 어쨌든 나만의 힐링 공간 잊지 마시고 정답까지 같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제 몸의 증상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늘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죠. 문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변비예요. 배는 고픈데 이상하게 속은 꽉 찬 느낌이 들고 빵빵한 아랫배의 불편함은 정말 제 컨디션을 최악으로 만들더라고요. 더욱이 취업한 후로는 정말 심각해졌죠. 턱없이 짧은 점심시간으로 음식은 마시듯 삼켜야 하고 소화도 채 시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또다시 일해야 하는 직장인의 삶. 간혹 신호가 와도 공용 화장실에서 편안히 용변을 보기가 쉽지 않아 참기 일쑤였죠. 약국에서 변비약을 구입해 반복적으로 먹다가 이 불편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저런 검사를 한 후 저의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밀가루와 고기를 좋아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싫고요.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양을 많이 줄였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러니 몸이 이 상태가 됐죠. 라고 하십니다. 변비로부터의 해방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저를 괴롭히는 변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네. 아마 지금 저 사연대로 변비로부터 해방을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변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내과 이희승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변비. 근데 변비가 정확하게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선부터 우리가 변비라고 얘기를 해야 네, 되나요? 맞습니다. 변비가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예, 예. 그 변비의 기준은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제적인 그 기준이 있는데 2016년에 발표한 네. 그 로마 진단 기준 4를 들 수 있습니다. 잠깐 이 표를 보시면 예. 6개월 전에 시작되고 최근 3개월간 지속되면서 배변 시에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4분의 1 이상, 그다음에 딱딱한 변을 보는 경우가 4분의 1 이상,
또 잔변감이 있는 경우가 4분의 1 이상, 또 항문이나 직장에 폐쇄감을 느끼는 경우가 4분의 1 이상, 배변을 위해서 추가로 손 조작이 필요한 경우가 4분의 1 이상, 네. 그리고 이제 배변 횟수가 주 3회 미만인 경우 이렇게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보이면서 묽은 변이 거의 없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예. 경우를 이제 국제적인 기준의 변비라고 하는데요. 국제적인 기준.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 배변 횟수가 좀 적거나 배변할 때 힘들고 불편하면 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변비가 생기는 이유와 종류는 무엇인지 또 궁금해요. 네, 그 변비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변비는 기능성 변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도 특별한 원인이 따로 있는 2차성 변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신 질환이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변비를 얘기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또 고칼슘 혈증, 그다음에 파킨슨병 같은 그 신경계 질환, 그다음에 특정한 약물이나 또 네. 임신과 같은 상태가 변비를 이제 생기게 하는 2차성 변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변비가 또 있을 수가 네, 있겠군요. 맞아요. 예. 그리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기능성 변비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변할 때 골반 아래의 근육들이 이제 조화롭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그 직장에 있는 변을 항문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기능성 출구 폐쇄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의 운동 기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변이 항문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행성 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환자에 해당하는 정상 통과 시간형 변비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통과는 하는데 변비. 그렇죠. 네, 안타까운 경우네요. 맞습니다. 네. 변비의 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남성들보다도 여성분들이 변비에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보면 역학조사가 변비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편은 아니긴 한데요. 네. 이제 전체 인구의 4% 정도에서 변비가 생긴다고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그 위장관의 운동을 좀 저하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황체기라는 그 배란 주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변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이 호르몬이 이제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변비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좀 상반된 연구도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여성에서 남성보다 변비가 많은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예. 조금 이제 호르몬 말고도 문화적인 이런 이유에 의해서 뭐 여성들이 섬유소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활동량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 호르몬이라면 남성들도 왜 중년 돼서 나이 들수록 그럼 그때 가서 변비가 좀 찾아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좀 명확하지 않다는 좀 생각도 좀 네,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변비가 사실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증상이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병원을까지 갔다는 분들 저는 많이는 못 봤는데 혹시 맞아요. 병원에도 변비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또 혹 가신다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걸 진단을 받게 되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4% 정도에서 변비를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변비가 아니더라도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에서는 생애 중에 한 번 이상은 변비를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또 소화기 환자를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만 오니까 변비 환자도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변비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이 환자가 이제 기능성 변비인지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2차성 변비인지 이런 걸 감별하기 위해서 병력이나 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한 2차성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당뇨병, 고칼슘 혈증, 저칼륨 혈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령에서 만약에 없다가 새로 생긴 변비라든지 예. 뭐 혈변이 있다든지 뭐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대장에 다른 나쁜 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같이 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변비가 오면은 약국에서 변비약 사 먹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병원에서는 변비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해요. 네, 아무튼 뭐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변비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일단 생활 습관 개선이 꼭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만약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일단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한 환자에서는 신체 활동을 늘리면 대장의 운동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가 좀 부족한 환자에서는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를 동시에 같이 늘리면 그 배변 횟수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사연에서 나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식이섬유 섭취가 감소돼 있고 또 수분 섭취도 적었죠. 그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또 이제 집이 아닌 회사에서 배변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네네.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단 진단을 하면 이 환자는 경증의 기능성 변비 환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증의 환자에서는 그냥 생활 습관 개선만 해도 충분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매일 배변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한 3일에 한 번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생긴 변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칼로리가 높지 않은 식이섬유하고 뭐 수분 섭취를 같이 많이 늘리면서 네. 신체 활동을 좀 늘리게 하면 다이어트하고 변비 둘 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뭐 호전이 없다 아니면은 당장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하면은 이제 약물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는 부피 형성 완화제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대장 내에 삼투압을 올려서 이제 도움을 주는 삼투성 완화제라는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장의 신경에 직접 작용을 해서 장의 운동을 자극하는 자극성 완화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부피 네. 형성 완화제라는 종류를 가장 추천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자극성 완화제 같은 종류에는 오랫동안 복용을 하면은 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예.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변비도 이왕이면 병원 가셔서 이렇게 같이 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변비가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이 몇 가지 내용 퀴즈를 낼 테니까 두 분이 한번 맞춰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네, OX. OX 카드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자, 그 문제 나갈게요. 네. 일단 먼저 스트레스 때문에 변비에 걸렸다. 자, OX 들어주세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오가 아닐까요? 스트레스. 온데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변을 막 폭주하는 폭변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다는 뜻이 아닌데 네네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제 변비에 걸 출연이요. 그럴 수 있나요? 네, 일단 정답은 오, O라고 맞죠? 할 수 있는데요. 진행자께서 제가 말씀하신 그렇다는 것도 뜻은 아닙니다.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스트레스가 변비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교감신경계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싸우거나 도망치는데 이제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위장관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싸울 때. 그렇기 때문에 위장관의 혈류를 굉장히 감소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심폐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에 피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요거 말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코트코트로핀 분비인자라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위장관에 직접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관 운동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설사를 하는 사람도 폭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좀 어려운 얘기 말고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식사도 좀 덜하게 되고 수분 섭취도 덜하게 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 문제도 내볼게요. 네네. 잘 맞추시네요. 자, 다음은요. 건강 보조식품이 변비를 일으킨다. 자, 이거 전 알아요. 요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전 임신했을 때 철분제 많이 먹으면 네. 변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맞다, 들었었어요. 맞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요. 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뭐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복용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변비 유발할 수 있는 종류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나 아니면은 뭐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복용하실 때 그 용량을 딱 숙지하셔가지고 정량을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변비가 생겼다 하면 일단 감량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더 심하면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다이어트 보조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는 알로에 성분으로 된 것들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앞에 말씀드린 그 변비 치료제 중에서 자극성 완화제라는 그 성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대장 점막이 시커멓게 변하는 대장 흑색증이라는 걸 유발할 수 있고 또 이제 장의 신경이 손상이 돼가지고 장이 막 늘어지는 화제성 대장이라는 걸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질문 낼게요. 네. 재밌네요. 네. 저도 재밌어요. 피부 트러블은 속변의 독 때문이다. 맞는지 트러블 이거 아닌가요? 이거 오죠. 뭐 날 때 차 있으면 독이 있으면 올라오거든 여기. 괜히 피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진짜 삶의 경험에서 약간 네, 정말 아니었구나.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변비 때문에 얼굴에 막 트러블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병원에 네네. 와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다만 스트레스가 이제 호르몬 변화를 유발해 가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스트레스가 그 변비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랑 피부 트러블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숙변이라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네. 이제 장 주름 안에 어떤 그 변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장 점막은 그 점액질로 덮여 있는데 이 점액질이 미끈미끈해요. 그 다음에 이 점액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뭐 계속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OX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생방송 끝날 때까지 다음하면 다음 분 계속 요구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변비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좀 늘리고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이게 뭐 일반적인 변비가 아니라 특별한 원인이 있는 2차성 변비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변비약을 내가 자주 복용한다 하는 분들은 이게 계속 먹어도 문제가 없는 변비약인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년 이상에서 처음 생긴 변비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혈변이 동반된다 뭐 이러면은 대장암이나 이런 무서운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변비의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 내과 이희승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으로 굽은 어깨와 굽은 등 거북목이 많으신데요. 가슴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바른 체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 어깨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양손을 옆으로 쭉 뻗어주실게요. 손은 어깨 높이만큼 올린 상태에서 우리 한쪽 다리를 구부려 발바닥을 바닥에다가 위치해 주시며 몸통을 틀어주고요. 그대로 상체와 고개도 돌려 양손은 뒤에서 깍지를 껴주실게요. 팔을 쭉 뻗어내며 가슴 앞면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우리 이 자세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호흡 5번 진행합니다. 호흡 둘, 마시고 호흡을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다시 팔을 풀고 발도 풀러 제자리로 돌아와 엎드린 자세로 오고요. 반대 손도 뒤로 뻗어내며 양손을 깍지 껴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양손 깍지를 껴서 가슴 앞면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여기서 호흡 5번,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다시 천천히 손을 풀고 발도 풀어 처음과 같이 오고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손도 뒤로 돌려 가능하신 분은 손깍지를 끼며 스트레칭합니다.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은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을 잡고 동작해 주실게요. 양쪽 10번씩 스트레칭 해주십니다. 네, 표선 선생님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런 동작은 그 최근에 왜 좀비 영화 보면은 좀비 변할 때 사실은 저런 동작이 너무 막 꺾이거든요. 네, 이 비유가 끈질기로. 아주 네, 딱입니다. 어쨌든 요즘 뭐 거북목, 어깨 등 현대인들 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한번 좀 시원하게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책과 함께 머문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북스테이, 2번 홈스테이,
3번 템플스테이, 4번 팜스테이까지 정답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제는요. 여러분의 힐링 공간 어디인지, 여기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 하는 여러분만의 힐링 공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집에 어떤 한 구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내 침실, 내 침대 위, 뭐 혹은 어떤 곳이든 다 좋습니다. 네. 주제 문자 정답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포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포항에 가시면요, 요즘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네.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청년은요, 아주 색다른 일을 하는 청년인데요. 바로 색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스트 이가은 씨가 주인공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색채들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곳. 마치 하루하루 달라지는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모두 모아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컬러 테라피스트 가은 씨의 작업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색의 시각 자극을 통해서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을 개선하는 컬러 테라피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오라소마 색채 상담사 컬러 테라피스트 이가은입니다. 저는 색채 요법, 컬러 테라피, 그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감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인 컬러 테라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알아볼까요? 제가 종이를 드릴 건데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면 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어떤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고 마음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끌리는 색을 골라 기분을 표현해 보는 것 같은데요. 색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렌지색을 보면 활력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교적인 분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니까 그런 필요한 장소에 가실 때 오렌지색 이펙트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컬러 테라피는 컬러, 색, 테라피, 치료의 합성어로 색의 자극 효과와 원료의 특성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돕는 요법입니다. 색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방에 있으면 빨간색 방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디 간다라고 느끼는 결과가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느긋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우리가 끌릴 때는 심리적으로 내가 좀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빨간색이 끌릴 때는 내가 좀 활력이 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컬러 테라피스트는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0여 가지가 넘는 색의 효과를 심신의 활력에 맞춰서 처방하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 초록의 숲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쉽게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컬러 테라피일 텐데요. 가은 씨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 컬러 테라피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예쁜 색색의 펜지 꽃잎도 등장했네요.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 컬러 테라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색을 통해서 내 현재의 심리와 정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담 체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색깔을 처방받아서 캔들이나 디퓨저로 만들어 보는 컬러 아트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한국 꽃차의 다양한 색깔을 활용해서 내 심신에도 고르게 이로운 컬러 티 테라피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왜 저희가 심리 상담 같은 거 받고 싶을 때 어떤 심리센터나 정신과 이런 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괜히 좀 중압감도 느껴지고 좀 무섭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숨기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는데 컬러 테라피는
좀 그런 게 없어요. 되게 편안하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다 오픈하고 싶은, 좀 더 나를 알아주세요,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좀 크게 작용을 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심리 상태보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훨씬 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조금 더 알게 되었고요. 색채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 테라피. 그런데 가은 씨가 도시청년 파견제를 통해 다른 도시가 아닌 경주를 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컬러 테라피는 서양 기법이에요. 대표적인 자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영국 라이센스인데 늘 현업에서 사용하면서 한국색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해외의 색에 대한 노하우를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색에 대한 이야기가 깊은데 왜 컬러 테라피는 해외 자격만 있을까? 이 고민 끝에 경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경주가 색 이야기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된 아름다운 자연물 그리고 건축까지 이 월정교만 하더라도 360도로 보여지는 단청의 아름다운 모습과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 풍경을 다 담는 오감으로 가능한 컬러 테라피죠. 그런 의미에서 경주에서 내가 꼭 색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경주에 정착한 지 2년 차. 컬러 테라피를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의 창업에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단점이 너무 개인적인 단점인데 제가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 네, 그게 단점이고요. 좋은 점은 너무 많죠. 첫 번째로 좋은 분들이 많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이방인이라고 나를 밀어내면 어떡하지 막 되게 걱정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많고 저를 물심양면으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세요. 그래서 참 사람이 좋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이 많다. 불국사, 첨성대, 색 이야기하기에 좋은 자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가은 씨는 지난해부터 컬러 힐링 콘서트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왔는데요. 다양한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색채 이야기를 접목한 토크 콘서트로 경주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거 어려운 일 아닌데 아파트 말고요. 바다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컬러 힐링 콘서트는 색채 인문학과 전통 예술이 만난 마음 토크 콘서트예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들의 마음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색과 함께 전달드리면 전통 예술인 분들이 그 색의 음악과 무용을 보여드리는 형식입니다. 휴식이 되게 많이 필요한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많이 오셨다라고 하시면 남색, 푸른밤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도 푸른밤 연주를 들려드리고요. 직장인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나 이제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 많이 오셨다라고 하시면 보라색, 선비춤을 자유롭게 선보이는 형식으로 기획된 콘서트입니다. 전통 공연과 색채 이야기가 더해진 힐링 콘서트. 쉽게 접해보지 못한 형식일 텐데요.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없으면 어떠나 너무 걱정했는데 작년 경주 등축제에서 투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즐기고 시끄럽게 지나가는 공연 말고 마음에 필요한 따뜻한 이야기가 공연 형식으로도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함께 도와주셨던 예술인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색채를 이용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토닥여주고 싶은 컬러 테라피스트 이가은. 덕분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좀 더 따스하고 행복한 빛깔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올해는 예술인 분들과 융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의 토크 콘서트를 도와주셨던 예술인 분들과 제가 색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꿈도 찾아주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라는 인문학 교육을 하고요. 그걸
전통 예술인 분들이 음악과 무용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힐링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의 색 이야기,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조금 더 많이 담아서 영국이 아니라 역으로 한국의 색을 더 멀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경주의 아름다운 색을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색채로 사람들에게 힐링을 전하고픈 컬러 테라피스트 가은 씨의 멋진 꿈을 함께 응원합니다. 네, 자 컬러 테라피스트를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파란색 의상 입으로 좀 입고 왔는데 편안함을 또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라고 하기에는 이제 입혀준 대로 입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 또 빨간색이 빨간색. 좀 활력이 필요한지 끌렸는데 네.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간 옷을 또 입게 됐네요. 네, 사실 저는 블랙 좋아하거든요. 오. 블랙도 그러니까 이가은 씨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블랙 아니면 핑크 좋아하는데 핑크, 이건 네. 뭔지. 아무튼 자신에게 필요한 색을 또 자신에게 또 알맞는 색을 찾아보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생활을 좀 바꿔본다면 훨씬 더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또 가은 씨 덕분에 포항 이 지역도 더 다채로운 색깔을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네, 책과 함께 머문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북스테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450님, 9744님 축하드립니다. 345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나만의 힐링 공간은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식물들. 마음이 편안해져 하시면서 인증샷이 남겨주셨어요. 요즘은 베란다 공간이 저렇게 좀 아름답게 있으니까요. 자연으로 꾸미는 네. 분들이 많아서 진짜 보시면서 힐링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진도 감사드리겠고요. 9744님, 저는 자동차 안에서 화나는 일을 친언니나 친동생과 통화하면서 화를 풉니다.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못하는 얘기까지 자동차에서 화를 많이 풀어내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MR을 사랑합니다라고. 오, 진짜 그러네요. 공감되네요. 자동차도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도 이제 들을 수 없는 운전하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통화를 막 화를 하면서. 풀어내는 괜찮아요. 맞아요. 막 상상이 되는데요. 네. 예.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자, 영동군에서 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건강 증진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건강 증진비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위생이나 건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네. 지원하는 건데요. 월 3만 원 정도입니다. 원래 지원 대상이 만 13세에서 18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는데 9세에서 24세로 확대를 해서 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9세에서 24세면은 뭐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어떻게 보면 다 확대가 돼 있는 건데요. 네네. 한 300명 정도가 영동군에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뭐 이미용실 그리고 목욕탕 이용할 수 있고요. 건강 보조제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두루두루 또 좋은 곳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충북 중남부에 있는 보물들 만나보고요. 네. 충북 도민들과 클래식의 매력을 나누는 음악단체죠.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특별한 랜선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6월도 시작됐고 이제 또 한 주도 이제 중간으로 또 점점 더 그러네요. 다가가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또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